쌀쌀한 계절이면 더욱 생각나는 포장마차. 사람 사는 정과 추억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는 맛이 있는데 여기 참 그리운 고향이에요, 사실은. 어디 그뿐입니까? 차가운 소주 한 잔에 마음을 열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들을 수 있죠.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전부 수입해야 돼. 10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면 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누군가에겐 뜨거운 삶의 터전, 또 누군가에겐 지친 마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는 포장마차. 겨울의 길목 72시간 동안 포장마차 민심 기행을 떠나봅니다. 상가에 불이 꺼지고 모두들 퇴근을 서두르는 밤 10시. 서울 강북 지역의 중심지 종로 뒷골목에서는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출출하고 마음이 허전한 서민들의 벗, 포장마차 골목이죠. 20년간 이곳에 단골이었다는 두 분. 월요일 저녁부터 술잔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친구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잘 전개온 데가 여기 포장마차야, 종로 상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안산산 일산이지? 일산 살고 나는 왕십리 사는데 여기서 또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여기가 정거장이에요. 옛 추억을 더듬어 포장마차를 찾은 중년이 있는가 하면 시련의 아픔을 호되게 겪고 있는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 여자애는 거기서 딴 남자를 만나고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야, 그걸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어떻게 좋게 헤어졌고 그래 딴 남자 만났으면은 그래 잘 가라. 그 관심사가 이제 뭐 여자분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는 왜냐면 최근에 여자 친구랑 헤어지는 바람에 차였죠? 왜냐면 저도 한 10년 사귀다 헤어진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송성기처럼 나한테 그게 대해주는 게 동병상련의 아픔을 쓴 소주 한 잔 나누어 마시며 달래봅니다. 골목 입구에서 청계천 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시골집. 20년간 장사를 한 구섭순 아주머니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하소연을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외딴 곳인데다 조용한 아주머니의 성격 때문인지 혼자 술 마시러 오는 단골이 많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얘기 못할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괴로운 거 있잖아요. 뭐 회사 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오면은 마음 편하게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고 그냥 뭐 마음 편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선 발랄한 여대생들이 눈에 띕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늘 가던 호프집 대신 포장마차에 왔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저는 20년 전 얘기해서 그렇게. 포장마차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아 지금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 네 분 다 처음이세요? 아니면? 저 처음. 저 처음. 저도 처음. 처음 할게. 포장마차에서의 첫 경험, 그 맛이 어떨까요? 아 술이 달다. 달진 않아. 술 다 감아졌네요. 원샷했네. 술이 달아요. 술이 달아요. 포차가 술이 다네. 뭐 다른 소주야 이모? 술이 달아요 술이. 포장마차가 주는 편안함은 세대를 뛰어넘는 매력입니다. 포장마차엔 소주가 제격인데 한국식 안주 홍합탕을 앞에 놓고 병째 맥주를 마시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줄 아세요? Sorry? 한국말. I don't know Korean. Do you speak English? We are from Turkey. Turkey. Turkey, yes. Do you often come here? Yes.
What is the first impression?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these movable bars? First impression, especially for the orange tent and hot atmosphere. Hot atmosphere is very important for us. With sympathetic people and hot communication together, and then especially for the seafoods, it's very interesting for us. 터키에 돌아가서도 한국 하면 주황색 포장의 추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12시간 넘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이곳. 근데 어째 빠샨의 포장마차는 조용합니다. 20년 전 목포에서 상경 포장마차를 시작한 아주머니. 오늘은 장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네, 장사하시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아직 하나도 못 파신 거예요, 그럼? 못 팔았지. 겨우게 오늘 다 죽었나 봐. 그럼 아직 게시도 못 하셨어요? 못했지. 이제 기어 오겠지. 우리 동생 씨발 아까서 술 먹다 씨발 가갖고 어디도 가지도 않아. 포장마차 하나로 시어머니 봉양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했던 아주머니. 이제 큰 고생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반씨가 오늘 한국 삼성병원을 갔는데 아무래도 시원찮다고. 그래서 내일 지금 원자력병원으로 갈까 어쩔까 싶어 그러는데 남편이 암인지도 모른다는 병원 진단. 난로 앞에 앉았어도 아주머니의 가슴엔 자꾸만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연실이네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살갑게 구는 게 마음에 들어 양아들 삼은 단골 총각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양아들. 구미관 짓기 전에부터 옛날 구미관부터 있던 종로 총각인데 토백이다. 내가 진짜 제가 부모님들이 일찍 열기 때문에 진짜 반가웠고 엄마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마음 한 구석에서 뭐가 좀 웅크렸어요. 보자마자 그래서 내가 엄마 딱 했습니다 엄마. 근데 놀라더라고요. 통을 했지 예. 옛날에도 이게 오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도. 내가 열심히 살아난 거야. 너는 젊으니까 예. 열심히 살면 너무 포장마차 골목 초입에 자리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형이네. 이 학생들 역시 근처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들렸다고 합니다. 둘이 주로 무슨 얘기해요? 술 마시고. 한영이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랑 고등학교 때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요새 그냥 사는 뭐 학교 다니는 얘기하고 나중에 앞으로 뭐 할지 여자 얘기. 근데 계산을 하다 말고 한 친구가 밖으로 나가네요. 술값 계산할 돈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현금 인출기를 찾아 밖으로 나갔던 친구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옵니다. 12시부터 2시 사이에 지금 서비스 안 된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22,000원이에요. 3,000원. 아 22,000원이요? 뭐만 볼까요? 아니 괜찮아. 3,000원 가지고 그냥. 나중에 와가지고 생각나면 와요. 생각날 때고 와요. 네, 잘 가요. 세월이 흐르고 오가는 사람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인정이 남아있는 곳. 종로 포장마차 골목의 밤이 따뜻한 이유입니다. 종로 거리의 하루 유동 인구는 약 15만 명. 고층 빌딩과 대형 학원이 몰려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제 장사를 공쳤던 빠샨의 아주머니가 일찌감치 포장마차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병원에 가셨다던 아저씨가 장사를 돕기 위해 나와 계시네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어제 병원에 갔다 와서 없었죠. 그러니까 아버님 어저께 병원에 가셨다고 하던데. 오늘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나왔지. 여자들이 모르니까 나는 이 피해내시경을 하려고 갔거든.
아 근데 뭐 암인 줄 알고도 놀려갖고 원자력병원으로 가라 가잖아. 다시 나왔네.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병원을 바꿔보자는 건데 속마음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한 아주머니입니다. 그 힘든 세월 그나마 남편이 도와줬기에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일찍부터 손님이 꽉 들어 찼습니다. 아주머니의 근심까지 잠시 잊게 만든 건 손님들의 열띤 정치 토론입니다. 뭐 이해책이 나오느냐, 뭐 이명박이가 비비기 어떻게 되느냐. 예. 난 찬성해요, 이해창이 나오는 게. 예. 왜냐면 그 사람 청량결배 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2번이나 검증 받았잖아, 그 사람. 예. 다른 후보들보다는 낫다. 더 낫죠, 그 양반이. 예. 나는 반대야. 별로 안 좋으시는데? 나는 반대요. 자식을 낳았으면 대한민국에 자식을 두 명 낳았으면 군대를 봐야죠. 군대는 뭐 그지 사람이야? 아니 그네 이거 그 잘못된 거 얘기. 나는 반대야. 이렇듯 포장마차는 세상 민심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부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전부 수입해야 돼. 시드크나 이런 애들 다 수입했냐고. 그럼.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를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그게 낫지. 안만 낫더라도 그거는 그럴 바에는 낫지. 물론 말이 그렇지만 그거는 경우도 안 되는 거고. 앞 상가가 문을 닫아야만 장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연실이네 아주머니는 항상 꼴찌로 포장마차를 엽니다. 시작. 다른 집은 벌써 개시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 개시도 못 하시고 장사 준비하시니까 속상하시겠어요. 네? 다 온다고. 어떻게 안 하시고. 정말 그런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첫 손님이 들어섭니다. 내가 개시해요? 지금 어른 그렇잖아요. 삼촌 나보다 그랬지. 이제 어른 들어갖고 언제 손님 받냐. 오게 돼갖고 손님들이 그죠? 어깨 피워도 지금 날려고 딱 대봐야 하는 거야. 어이? 포장마차의 대표 안주 꼼장어 볶음과 소주잔 앞에 놓고 개시 손님들은 또 시국 걱정이 한참입니다. 너는 나가시키고 지금 야 무슨 국세청장 뭐 어쩌고 해갖고 몇 억씩 받아 처먹어도 지금 뭐 구속을 시키냐 많이 하는데 서민들은 단돈 몇 천만 원 생각했다고 그게 바로 구속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요즘 꼬리를 무는 공직자 비리 문제로 울분을 토하던 김경옥 씨는 지금은 교육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안 받으면요 왕따 당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라지고 이미 이제 사교육에 있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어차피 내가 가르쳐줘봐야 얘네들 다 학원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가령에서 2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에 애를 자녀 하나를 키우면 10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면 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슬프다는 거죠. 이때 포장마차를 찾아온 이색적인 할아버지. 술 한 잔에 흥이 오른 손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냅니다. 형님 같다. 아이 돈도 없어진대. 형님 오늘 돈도 없어진대. 따다다 목포의 눈물 그 구수한 가락이 포장마차를 가득 메웁니다. 노래 한 자락 따라 부르며 나라 걱정에 살림 걱정으로 고단해진 삶을 잠시나마 내려놓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나는 그 탁골공원 종묘공원에서 색소폰을 부는 거리의 악사 100년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 색소폰을 분 지가 한 30년간 됩니다. 30년간?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나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20대 직장인들의 조촐한 회식 자리. 여기서도 최고의 화제는 단연 대선입니다. 네이트 누가 말 걸면 뽕 뜨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이트가 딱 뜨면서 너는 이명박하고 정도영 중에 누구냐? 딱 그런 거예요. 팀장님 보고 계신데 옆에서 나 보고 계신데.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 그거 좀 고난하지 그러면. 유해창. 난 이명박. 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힐러리. 나 명발 씨 좋은데. 난 싫어. 뭐가 왜? 아니 이런 맹목적인. 아니 그런 아저씨 그 아저씨는 이런 추진력이 있잖아. 그거 맞아요. 그거 그래, 맞는데. 아니, 근데 뭐가 문제냐면. 환승제도 누가 다 싫다고 근데 했는데도. 돌려 말하면은 이 사람은 사업가야 사업가. 현대에서 사업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누가 뭐 와갖고 뭐 해줄게요 뭐 청계천 뚫어갖고 뭐 한강 뚫어갖고 택시 놔드릴게요. 나는 없어. 내가 받는 돈 똑같아. 어차피 난 지하철 타고 회사가. 끝이야 그러면은. 난 투표 안 할 거예요. 나 이번엔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자. 펀드가 오를지 주식이 오를지. 내 펀드 나 충분히 먹었어. 그건 모르자. 100% 가야 할지. 예영아, 나 60% 먹었다. 골목을 사이에 둔 13개의 포장마차엔 정치를 안주 삼아 경제에 쓴 잔을 비우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인 이들은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공계열 졸업생들이 들어갈 곳이 없다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많이 주는데 돈을 모아야지. 유한킴 권리도 넣는데 문편 찍는다고. 꼭 찍겠습니다. 끝없던 취직 걱정에 신세 한탄을 그만하고 내일 있을 한 친구의 면접을 위해 일어나기로 합니다. 가야죠 이제. 뭐 백수가 늦게까지 놀아 뭐해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 또 준비해야 되고. 내일.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내일 뵐게요. 다들. 목요일날 뵐게요. 취업하고 봬요. 예. 다음엔 취업 축하주 마시는 모습을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세 친구.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얘기가 나오자 진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미 FTA가 최소 영천에서는 좀 두네. 네. 영천에 벼농사를 안 짓거든. 주로 하는 게 포도다 보니까. 포도 똑같아. 야 한미가 아니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나왔을 때 포도가 주 그거였는데.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우리는 좋아. 소위 말하는 그거야 기준이 그거잖아. 왜 미국이 의존하냐?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자 그러잖아. 그래 하면 되지. 그럼 효율이 떨어져. 우리도 개방할 건 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불평등한 협상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본다는 반대 입장으로 세상 민심이 갈리네요. 네 지금 이번 대선 누구 찍네? 정했냐? 당연히 정했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후보가 누구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지. 그거는 같네 내하고. 대선 후보에서 합의점을 이뤄내셨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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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간 노빠거든? 소위 말하는 노빠거든? 논문 대도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대안이 없어. 최소한 민노당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 세련된 인테리어도 음악도 없는 소박한 포장마차. 오히려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경 삼아 소주 한 잔 들이키는 거겠죠. 늘 조용하던 시골집 포장마차가 오늘은 웬일로 시끌벅적합니다. 와! 이렇게 좋으세요. 왜 이렇게
이렇게 좋으신 건데요? 좋은 일 쓰세요 오늘? 오늘 야간 일 한다고. 너무 멀찍한데요. 우리 이모님 들어가야지. 너무 좋아가지고 이모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집은 저 절대로 안 와요. 아니 편집하지 말고. 네. 고민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20대와 40대 그들이 포장마차라는 공통 분노 하나로 뜨겁게 건배합니다. 갑자기 입을 딱 다물 포장마차라는 문화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어떤 문화 뭐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정말로 옆 테이블하고 정말 편하게 마시는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 문영근이가 한 가지 문화인 것 같아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연실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지네요. 경찰서로 연행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싸움이 나면 술값도 못 받고 현행 법규 때문에 어떤 땐 주인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이고, 나를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포장마차를 하다 보면 어디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웃의 따뜻한 위로가 있어 10여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고무장갑 끼고 이제. 어린 시절 가정 불화로 방황했던 영문 씨. 영문 씨가 마음을 잡은 건 그가 이모라고 부르는 이곳 포장마차 아줌마와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맨날 그냥 가서 나쁜 짓이나 하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우리 이모 밑에서 일을 하면서 다 계시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문 씨에게 포장마차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새 삶을 찾게 해준 곳입니다. 새 아침을 맞기 위해 포장마차 철수를 서두르는 동안 정리를 끝낸 영문 씨와 이모가 함께 퇴근을 합니다. 처음엔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 이젠 이모 조카로 부르는 두 사람. 포장마차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셈이죠.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포장마차에서 만들어질까요? 다시 포장마차의 불빛을 환하게 밝히는 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장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송이네. 시간이 돈인데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아 애가 탑니다.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내려면 장사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도 있으면 장사를 당연히 못 하지. 그렇게 기다리길 30여 분. 마침내 자동차 주인이 나타났다 했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송인에도 워낙에 자주 겪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네. 우여곡절 끝에 장사를 시작했지만 어제 싸움이 났던 연실이네는 이날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빠샤네 아저씨가 들리셨네요. 네. 왜? 몸살 때문에 에? 몸살이 걸리셔서 신가네요. 어저께 그래서 몸살 나고 시골집 아주머니가 오늘은 웬일인지 포장마차 메뉴에도 없는 도토리묵 무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니 손님들 중에 아주머니와 닮은 얼굴이 있는 것 같네요. 저분들 닮으셨네요 얼굴이. 그네.
크네. 누가요? 아, 이문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 궁금하니까 오겠지만. 오늘은 왜 오셨어요? 몰라, 무슨 바람 불어 왔나? 뭔데 말도 없이 왔어? 오늘 기분은 좋으세요? 그렇지 뭐. 처음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열었을 땐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두 딸들도 이젠 든든한 후원군이 됐습니다. 여길 사라방 삼아 남편들과 함께 자주 모인다고 하네요. 엄마 우유 배달도 하시고 패밀리 이런 거 주스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희한테 항상 찡그린 얼굴 안 보이시고 항상 보면 항상 베풀어 주려고 그러고 항상 고맙죠. 뭐. 2년 전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억척스레 포장마차를 열었던 아주머니.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두 딸은 가능한 한 자주 찾아와 일손을 거둡니다. 많이 해 보셨나 봐요. 네? 와서 많이 어머니 일 도와주고 애들 설거지는 잘하죠. 가끔 도와주겠어요?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잘해요. 자식들 출근 걱정에 빨리 집에 가라며 등을 떠미시는데요. 언제나 그렇게 나보단 자식이 먼저였던 아주머니입니다. 그랬기에 그 긴 세월 여자 혼자 몸으로 포장마차를 지켜왔던 거겠죠. 두 딸들에게 포장마차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기억될 겁니다. 한편 임원의 포장마차 첫 손님은 혼자 온 중년 아저씨. 그런데 아까부터 연신 뭔가를 들여다봅니다. 이거 해야 들었습니다. 아, 영어 배우시게요? 예. 갑자기 왜 영어 배우실 생각을? 아, 비즈니스가 좀 필요해가지고. 얼마 만에 영어 공부하시는 거세요? 30년요. 34년.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들을게요. 100분. 비록 어렵긴 하지만 새로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이분. 이제 열심히 또 하셔야겠네요. 아, 그러면요. 저는 항상 행복하고요. 매사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또 봬요. 그에게 인생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10년째 희로애락을 포장마차와 함께 해왔다는 이진규 씨. 그 중에서도 단연 최근은 아내와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리하고 늦은 시간인데 새벽에 한 2시, 3시쯤 됐을 때 그때 집에서 애엄마 앉아서 기다려가지고 애엄마하고 둘이 나와서 포장마차에서 딱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술 맛은 진짜 끝내줬어요. 손님으로 꽉 찬 호랑이네 포장마차. 여기서 촬영 첫날 실연당하고 쓴 잔을 삼켰던 대효 씨를 또 만났습니다. 오늘 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또 차였어요. 그래요? 또 차였어요. 아, 근데 실현을 여러 번 당했겠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소개팅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거의 4년이 아니라 7년이구나 7년. 새로운 사랑을 하기엔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이런 아픈 속내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기에 힘을 얻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서 푸는 게 저한테는 더욱더 용기가 되고 아, 내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거를 더 암시하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는 좋은 기회고. 그 시각 지영이네 포장마차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탤런트 민욱 씨입니다. 혼자 와서 많이 드세요? 아니 좀 이 뚱뚱한 이놈 내가 도와주려고. 영문 씨와는 목욕탕 동이라는 탤런트 민욱 씨. 그에게 포장마차는 어떤 곳일까요? 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진짜 맛있고
맛있고 먹은 데가 우리 포장마차고 얼마나 또 이웃간끼리 서로 맛있게 이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먹는 것이 포장마차고 포장마차는 우리들의 아주 서민들의 꿈입니다. 꿈. 밤 10시 아주 갈 거예요. 촬영 첫날 외상을 했던 학생들이 외상값 3,000원을 갚기 위해 그래도 왔습니다. 왔네요, 그래도. 네? 돈 갚으러 왔죠. 금방 갚고 오늘은 술 안 드세요? 원래 술 잘 안 먹어요. 고맙네. 고마워. 네, 뭐야, 그럼 오늘 그냥 집에 갈 거야? 네. 어저께 뭐 과음했어? 오늘 시간. 안녕히 계세요. 아직도 훈훈한 인정이 살아있는 곳 바로 포장마차입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헤어지는 게 아쉬워 술잔을 놓지 못하는 한 남녀를 만났습니다. 바꿔. 너무 많잖아. 승질을 내고. 좋아하는 사이예요? 왜? 아니야? 일단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차이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조금. 몇 살 차이 나요? 5살. 5살. 애교 넘치는 연상의 연인에게 푹 빠진 남자와 그런 연하의 남자가 싫지 않은 여자. 사랑스러운 눈빛이 오갑니다. 적당히 취기가 오르면 사랑 표현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법이죠. 지금 이 순간 포장마차는 그 어느 곳보다 달콤한 데이트 장소가 됩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새벽 2시 송이 내에 모인 근처 포장마차 주인들의 한바탕 수다가 벌어집니다. 어떤 손님이 가장 속썩이신 이제 술 많이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말할 때 반말하고 그리고 계산 안 했는데 계산했다고 우길 때 아까 계산했잖아 그리고 이래 이제 계산 안 그럴 때는 하셨습니다. 말을 잘 하죠. 네, 가격만 물어보셨습니다. 딱 그래. 그랬어? 근데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말해. 소주 한 잔에 근심 걱정 날려버리는 건 손님이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안 드시는데. 그 시각 안 언니. 막말로 얘기해. 포장마차의 추억을 물어보자 잘못했잖아? 안미정 나는 씨는 언니한테 어떻게 눈물부터 알아? 글썽입니다. 엄마를 잘 언니?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 나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에 갔던 기억이 여기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11월 달 중순이었어요. 좀 추웠죠, 아무래도. 그죠? 추워가 첫눈 오는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추웠던 날 제가 목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시골 가실 때 그 목도리를 제가 아버지 목에 둘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가셔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빠 인생에 있어서요 되게 따뜻한 목도리였다고. 이거 일반 반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금리를 녹여 만든 반지를 보여주는 미정 씨. 반지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을 단 한순간이라도 손가락에서 뺀 적이 없다며 울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살아계실 때 왜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회한이 밀려드는 밤입니다. 집에서 바로 나온 듯 편안한 차림의 한 중년 부부. 지금 이들에게 소주 한 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늦은 시간에 나오셨어요. 테레비 보다가 제가 그냥 배가 출출하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먹을까 해서 나왔는데 마누라가 부인이
남자, 그 남편 시댁을 도와주는 이런 게 일로 약간 좀 트러블이 많잖아요. 그 트러블로 해가지고 좀 말하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차라리 나가서 바람 좀 쐬자 하고 나온 게. 잘 먹었습니다. 집에서라면 자칫 언성이 높아져 싸울 수도 있지만 옆자리 이야기까지 다 들리는 포장마차에선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다는군요. 오늘 그만하세요.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즐거웠어요. 오늘 마신 술은 단술이었어요? 술술이었어요? 좋은 술. 좋은 술? 좋은 술이에요? 기분 좋은 술.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여기 와서 기분 좋은 술. 정말. 둘이서 좋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좋게 가요? 싸웠어도 여기 와서 풀어지는 술. 정말 맛있는 술 드셨네요. 네. 조심해서 가시고 예. 행복한 내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때론 화해의 장소로, 때론 추억의 장소로 갖가지 사연을 간직한 포장마차 골목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는 연변 아줌마 최은나 씨. 돈 벌겠다고 한국에 온 지 10년, 12살 때부터 혼자 커야 했던 아들에게는 늘 미안합니다. 이 아들이나 남편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여기 카메라 보고.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갈게. 공부 잘하고 사랑해.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럼요. 아이 생각하면은 뭐 그렇죠. 한참 곁에 있어줘야 할 나이에 뭐 돈을 번다고 이렇게 나와서 엄마 노릇 못했으니까 그게 가슴 아프죠 사실. 그리움은 잠시 접어둔 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포장은 뜯어냅니다. 그래야만 내일 새로운 포장에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오늘도 어김없이 포장마차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빠샨의 포장마차가 시작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특별한 단체 손님이 왔기 때문이래요. 중요한 1번 거래처 고객을 일부러 포장마차에 모시고 왔다는 안수남 씨. 가을사 깨닭이라든지 편하니까 이렇게 모시고 온 거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애를 갖춘다면은 오늘 한정식서 먹고 또 이렇게 좀 격식 갖춘 데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편한 문화. 우리도 일본 가서 라면 먹으러 뒷골목 막 갔잖아요. 격식 없이 어울리기 위해서라면 포장마차만큼 제격인 것도 없죠. 과연 일본인의 눈에는 여기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日本も屋台は多いんですけど、だいたいラーメンとかおでん屋さんとか同じお店がもう大半で、韓国はこういうただ焼いたものをどんどん出していくとか、ラーメンも食べれるだろうし、おでんもあるだろうし、いろんなこう種類の屋台があってすごい楽しいですね。 한편 이모네에도 연변 아줌마 최은나 씨의 유창한 중국어에 끌려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가운 아주머니. 한국 남자들 멋있어서 보러 왔대요. 포장마차는 나에게 있어서 이모님한테 있어서 포장마차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튼 내 뭐 여기 와서 돈을 벌고 내 꿈을 키워가는 아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여기에 와서 뭐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기에서 희로애락이 다 있었으니까 뭐. 꿈을 키웠다고 생각해야죠.
누군가에겐 포장마차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돼 주었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몇 년 뒤엔 이 포장마차를 인수하고 싶다는 영문 씨. 예. 그때는 이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지영이나라고 써 있는데. 예, 그대로 뺏어갈 거예요. 이모 따라서 제가 이거 인사하고 싶어요. 이름 그대로. 어차피 제 조카잖아요. 어제의 상처를 딛고 다시 포장마차를 연 연실이네. 과연 아주머니의 희망은 뭘까요? 이제 복지관에 이제 봉사하러 다닐 거야. 이런 거 안 해. 봉사하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제 사랑하는 영감하고 손잡고 다닐 것이야 이제. 등을 툭툭 두드려줬어. 이젠 단골들 때문에 포장마차를 닫을 수도 없다는 시골집. 포장마차의 의미를 묻자 아주머니는 딱 잘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포장마차에서 배울 거 없어. 그냥 가져가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좋은 사람이 오고 즐겁게도 하다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최고야. 딴 거 없어. 촬영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그들의 꿈은 또 뭘까요? 우리나라 화이팅! 아니 그거 아니고 대한민국 만들어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자전거 잘 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최고. 최고나 즐겁게 노시고요.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재밌게 노시고요. 지난 3일 동안 포장마차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 속에서 따스하게 가슴을 열어주었던 포장마차를 만났습니다. 그곳엔 언제까지나 보통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있을 겁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